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잠시 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유엔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Quiet. Go ahead. When are you going to meet with Kim Jong-un? Could happen soon. Could happen soon. It could happen soon.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이곳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후 5시경부터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미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동맹 강화와 영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 80여일 만의 회담으로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만큼 비핵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볼튼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발언을 거듭 비판하며 새로운 방법을 언급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 여부도 주목됩니다. So I think John really should take a look at how badly they've done in the past, and maybe a new method would be very good. 미국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이번 주부터 분담금 협상을 시작합니다.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과 관련해 미국 모델의 혜택, 즉 경제적 번영과 자유, 안보를 강조하고 이를 따르는 다른 나라들에게 긍정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뒤 경매에 붙여졌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매각됐습니다. 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한 원비어 부모에게 대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도 소유권을 주장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항에 정박된 와이즈 어네스토입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어치를 싣고 불법으로 운송하다 적발돼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었습니다. 이후 미국 검찰은 지난 5월 몰수 소송을 제기한 뒤 와이즈 어네스토를 압류해 파고파고항으로 예인했습니다. 미국 연방마셜국 대변인은 최근 BOA에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비공개 경매를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해 낙찰자가 선정됐으며 이후 매각 절차가 지난 12일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낙찰 금액이나 구매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 북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업계에서는 와이즈 어네스토가 노후한 선박이어서 고철값으로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경매 금액은 선박 소유권을 청구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되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0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측도 2달가량 늦게 와이즈 어네스토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목사의 아들 김한 씨 등 유족들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5년 북한이 약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여서 이들의 청구가 효력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은 신분과 출신 지역, 성별에 따라 큰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은 인권 문제와 연계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유엔의 빈곤 퇴치와 건강권 향상 등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채택 주간을 맞아 북한의 보건 실태와 건강권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건강권은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신분과 출신 지역, 성별에 따른 북한 내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Survey, for example, that was issued last year, that there are issues relating to discrimination, such as 3 times as many children being stunted in Yangon province than in Pyongyang. 폴슨 소장은 그러면서 이런 북한 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은 취약한 계층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또 열악한 구금시설 내 의료 환경으로 결핵 등 감염병에 수감자들이 취약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북한의 건강권 침해 등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을 근절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절반 이상은 구금시설에서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권 실태 조사의 60%가 사실은 구금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북한 인권의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대북 지원보다 북한이 자체 의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외부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지난 2015년 9월 빈곤 퇴치와 건강권 향상 등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면서 달성 시점은 2030년으로 정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행동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각국의 목표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합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북한은 순위 표기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 활동을 벌이는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신규 지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20일 BOA에 현장 접근성과 독립적인 검증 절차 등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요구한 사항들이 진전됐다는 판단에 따라 4,170만 달러의 신규 지원금을 승인했으며 북한 정부가 서명하면 바로 퇴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18년 북한 특유의 사업 운영 환경이 이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자원 배치와 지원금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과 위험 관리 수준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국경수비대가 북한의 불법 주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23일 진정엽 러시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를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 선박들이 동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납포된 사건이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 17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과 선원을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수비대 4명이 부상을 입고 북한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은 뒤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 미국에서는 제임스 디 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지난 3월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약 8억 6,872만 달러로 하는 유효기간 1년의 10차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탈북민 엄마 한모 씨와 아들의 사망 사건 2달여 만에 이들에 대한 정식 장례식 대신 시민 애도장이 서울에서 열렸으며 탈북민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사과와 조문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 간 사인 규명 등의 견해 차이로 정식 장례식이 열리지 못한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100여 명의 탈북민 등이 참석한 시민 애도장이 열렸습니다. 허광일 공동장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들이 풍요로운 한국에 와서 굶어 죽었지만 통일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관할, 관악구청장 등 그 누구도 분향소를 찾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사인 규명과 후속 대응책 등을 놓고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 간 견해 차이로 정식 장례식은 열리지 못했으며 탈북모자의 거주지 행정처인 관악구청이 이들 모자에 대해 무연고 처리 방침을 밝히자 탈북민 단체들은 반발하며 한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